음. 안녕하세요. 영화나 만화 같은 데 보면 사무라이나 닌자, 와, 진짜 멋있게 나오잖아요. 막 날렵하고 강하고 정의로운 영웅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미디어가 만든 환상 뒤에 숨겨진 어쩌면 좀 당황스럽고 또 인간적인 사무라이, 닌자의 실제 모습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던 거랑 얼마나 다른지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했던 그런 통념들이 좀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첫 시작부터가 좀 충격적인데, 바로 외모예요. 외모요? 아, 키 얘기군요.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장신의 카리스마, 그거랑은 거리가 멀었다는 거죠. 맞아요. 저도 자료 보고 좀 놀랐는데 에도 시대 일본 남성 평균 키가 155cm 정도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쇼군들 평균은 141.4cm였다니 와, 현대 기준으로 보면 정말 아담한 체구잖아요. 그렇죠. 정말 작죠. 여기에 그 무거운 갑옷까지 입으면 확실히 우리가 상상하던 그런 날렵함 이거랑은 거리가 멀었겠어요. 그 땅딸막한 두더지 같았다는 표현까지 있더라고요. 네, 땅딸막한 두더지. 좀 웃기긴 한데,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는 가요. 원인이 뭐였을까요? 주된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식단, 탄수화물 위주 식단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했고 또 이제 다담이 않는 좌식 문화, 이것도 신체 발달, 특히 다리 길이에 영향을 줬을 거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아, 영양 상태랑 생활 습관이 체형에 그대로. 네, 영향을 준 거죠. 그리고 닌자에 대한 환상도 만만치 않아요. 흔히 떠올리는 검은색 복면이랑 옷이 있잖아요. 아, 닌자복. 당연히 밤에 몰래 움직이니까 검은색 아닌가요? 근데 자료 보니까 이것도 좀 다르다고요. 네, 그 검은 옷은 오히려 후대 창작물, 가부키 극장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진 약간 스테레오타입 같은 거예요. 아, 진짜요? 실제 닌자의 핵심은 위장, 그리고 잠입이었거든요. 안 들키는 게 최고였죠. 하긴 그게 중요했겠네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농부, 상인, 스님 엄청 다양하게 변장했어요. 가장 좋은 닌자복은 그냥 주변에 완전히 녹아드는 눈에 안 띄는 옷이었던 거죠. 그럼 검은색은 아예 안 입었나요? 밤에 활동할 때는 어두운 계열, 남색이나 회색 같은 걸 입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완전 새까만 옷은 오히려 특정 상황에서는 더 눈에 띌 수도 있고요. 절대적인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와, 변장의 달인이었네요, 그럼. 수리검이나 갈고리 같은 그런 특수 도구들은 어때요? 이것도 영화처럼 막 벽 타고 던지고. 수리검 같은 거요. 그런 투척 무기는 실제 전투용이라기보다는 적 시선을 끌거나 교란하는 용도. 그랬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아, 전투용이 아니라? 네, 갈고리 같은 도구들도 특별 제작 암살용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흔히 쓰던 농기구나 일상 도구를 좀 개조해서 썼을 거고요. 소위 닌자런이라고 벽 타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사실 무대 장치였다는 분석이 많아요. 관객 속이는 거죠. 아, 그리고 닌자의 주 임무도 사실 암살보다는 정보 수집, 교란, 첩보 활동 이런 스파이 역할에 훨씬 가까웠어요. 암살은 정말 마지막 수단이었죠. 그렇군요. 외모나 복장, 임무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무사도라고 부르는 그 정신세계 있잖아요. 그것도 실제 모습은 좀 달랐다고 하던데요. 충성, 명예 이런 거 아니었나요? 네, 특히 사무라이가 농민을 다스리는 방식을 보면 그 무사도 이미지랑은 정말 거리가 멀어요. 어떻게 달랐는데요? 자료에 보면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하라. 이게 통치 이념이었대요. 수확량의 40에서 60%를 세금으로 걷는 시산육민, 505민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40에서 60%요? 와, 네, 당시 조선 세율보로도 훨씬 높았다고 하죠. 이건 착취를 넘어서 그냥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었어요. 너무 심한데요. 게다가 그 키리스텍 오맨이라고 해서 사무라이가 그냥 기분 나쁘다고 평민을 베어 죽일 수 있는 권리까지 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모욕을 당했다는 이유로 그냥 뵐 수 있었던 거죠. 이건 명예로운 무사라기보다는 자료 표현대로 진짜 깡패들의 병적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현실에서 충성심, 이게 의미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흔히 무사도 하면 충성심, 이걸 핵심으로 꼽잖아요. 네. 근데 특히 그 혼란스러웠던 전국시대에는 죽은 배신하고 더 유리한 쪽에 붙는 개코크조, 이게 엄청 흔했어요. 아, 하극상 같은 거요? 네, 그렇죠. 오다 노부나가를 배신한 아케치 미츠히데가 대표적이고요. 충성심이 절대 가치라기보다는
생존과 이익을 위한 약간 전략적인 선택? 그런 거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어요. 현실적이네요. 그리고 미화된 할복, 세푸크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막 실패하고 그래서 명예로운 죽음이라기보다는 비참한 쇼에 가까웠다는 기록도 있어요. 아, 그래서 옆에서 목을 쳐주는 카이샤크 역할이 중요했는데 이것마저 실패하면 정말 끔찍했겠죠. 전투 방식도 좀 의외였어요. 영화 보면 맨날 칼싸움만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칼보다 창, 야리나 활, 심지어 조총 같은 화승총이 주력이었다고요. 맞아요. 칼은 오히려 보조 무기거나 아니면 신분 상징? 그런 역할이 더 컸고요. 기마 전투도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 기사들처럼 막 돌격 이게 아니라 작은 조랑말 타고 기동성 있게 움직이다가 말에서 내려서 싸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 말은 이동수단으로. 네, 그렇죠. 그리고 로닌이라고 하잖아요. 죽은 잃은 사무라이. 네, 낭인. 그 이미지도 좀 흥미로운데 뭐 방랑하는 고독한 검객 이런 거랑은 다르게 대부분 엄청 가난에 시달렸다고 해요. 아, 가난했군요. 네, 그러다 결국 굶주려서 농민들을 약탈하거나 도적질하고 사회 문제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기록은 우리가 가진 환상을 깨기에 충분하죠. 우리가 알던 사무라이랑 닌자에 대한 인식이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각색되고 미화됐는지 진짜 새삼 깨닫네요. 그렇죠. 외모부터 역할, 무사도 정신, 전투 방식까지 실제 모습은 훨씬 더 복잡하고 현실적이고 때로는 좀 잔혹하고 또 우스꽝스럽기까지 했네요. 네, 이런 역사적 진실을 아는 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정보를 접할 때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화려하게 포장된 이미지 너머의 본질, 그 시대 사람들의 진짜 삶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역사에 좀 씁쓸하지만 흥미로운 민낯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사무라이나 닌자처럼요, 혹시 여러분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다른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 중에도 이렇게 대중적인 이미지랑 실제 모습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는 또 없을까요? 우리가 아는 정보의 이면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지적 탐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던 사무라이와 닌자의 환상이 완전히 깨지는 경험을 하셨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외에도 흥미롭지만 충격적인 역사 이야기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알던 것과 너무 달랐나요? 이런 오해들이 깨지는 순간 역사는 훨씬 더 생생하고 때로는 씁쓸하지만 흥미로운 모습으로 다가올 거예요. 다음에도 또 다른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러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희 알제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